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2월 2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6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56%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어제는 이제 시작부터는 상승을 좀 하였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점진적으로 밀리면서 하락을 좀 하였고요. 특히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 나스닥은 1.7% 하락했고 다우는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 어제 저녁에 물가 지표 발표가 있었고요. 어제는 이제 PCE라는 그런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PCE는 이제 소비자가 지출하는 지표인데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인 소비 지출이 지난달 가격 지수가 0.6% 전월 대비 0.6% 올랐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고요. 12월 달에는 이제 0.2%였는데 지금 이제 0.6%가 나오면서 PC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의 0.4%보다 이제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저번부터 소비자 물가 지표라든지 물가 상승률 지표라든지 구매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시장치보다 상회를 좀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FED죠. 연방준비제도 FOMC가 이제 또 발표가 될 텐데 거기에서 또 강력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우려감으로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0.25%씩을 이제 올릴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었지만 또 이제 빅스텝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종 금리가 6%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저런 상승을 예상해서 선물 지수가 내려가니까 같이 좀 떨어졌던 것 같고요. 미국 증시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그 덕분에 이제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죠. 또 이제 20원 정도 올라서 1318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상치가 이제 1300원 정도로 생각을 좀 했지만 지금 그 이상으로 또 이제 뻗어나가면서 조금 더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5.5%가 아니고 6%까지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거기서 이제 이 환율이 또 이제 심리적으로 뚫고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V자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명히 이제 1,400원까지 다시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상승세는 상당히 좀 가파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OMC에 대한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다시 이제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였을 때는 또 환율이 또 요동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300원대로 지금 환율이 또 상승을 하였다라는 점이고요. 내려가는 중에 또 이제 반등을 했지만 그 반등폭이 이제 상당히 강하게 지금 나왔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은 잡히는 방향으로 갈 것이지만 지금 우리의 예상보다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히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디플레이션이 관측이 되고 있다라는 발표를 듣고 또 이제 시장이 반등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환율도 미리 떨어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또 PCE 지표가 또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이 시장의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소비자가 지출하는 그런 가격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생필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출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물가가 올라더라도 결국에는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이제 갇혀있던 그런 시대가 끝나고 봉쇄가 풀리면서 점점 이제 보복 소비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물가가 지금 올랐더라도 소비자에 대한 그런 매수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지표 때문인지 이제 물가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되었을 때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그런
매수세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이 일이 사실 뭐 1, 2주 사이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추세가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미 이제 지나간 데이터들을 우리가 지표로 이제 본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증시 자체는 다시 한번 이제 찬물을 좀 끼얹는 그런 소식이 좀 나오면서 미국 증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을 했다. 환율도 생각보다 좀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또 이제 치고 나가는지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잘 올라가다가 이제 수렴을 했다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2,500선을 또 채 넘지 못하고 꽤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눌러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장이 또 좋지 않다면 또 60일선, 120일선까지 또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또 행보권을 박스권을 또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크게 시장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지표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진행을 한다면 또 이제 시장은 하락을 할 수 있어도 점점 이제 또 반등을 하면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아니 그 마무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횡보를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레벨업을 할 것인지, 네,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한 1년 정도는 지금 횡보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확실히. 그 1년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1년이 아니고요. 이 사이에 있는 바닥을 다지고 이제 시작했던 그 기간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꽤나 이제 오랫동안 횡보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보를 한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이제 다 갇혀 있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성장성이 있고, 네, 그런 비전이 있는 종목들은 또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종목을 찾아서 네, 계속 이 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그날까지 좀 기다려보면, 천천히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3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지금 이제 수급 자체는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좀 코스피에서 빠져나간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부터는 확실히 이제 매수세가 좀 줄었다라고 보여지고요. 1월 달까지는 2월 초까지는 확실히 많이 매수를 했는데 최근에는 네, 간간히 이제 매도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좀 힘을 주고 매도를 한다면 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쭉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은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77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1선 위로 조금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이제 다음 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이 흐름이 깨질지 아니면 계속 이어질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위기상 한번 이제 꺾고 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조금 더 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자, 지수 선물은 뭐 이제 넘어갔고요. 채권 금리 지금 3.94%입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국채 금리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4%대로 또 진입하기 직전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빠르게 지금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 전반적인 또 지표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는 그런 움직임이다 보니 상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지수 상황과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흐름은 주목을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원 하락해서 16,32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은 거의 뭐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 증시라든지 그런 좋지 않은 상황으로 16,270원 조금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50원 수준으로 하락을 한 거고요. 크게 뭐 거래량도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이제 장 초반에 이제 상승을 좀 하다가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일별 거래량은 426만 주로 전날보다는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수가 완벽하게 지금 상승 추세로 돌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계속 그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서 치고 나가 줬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공교롭게도 최근에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식이 또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오면서 다음 주 시장이 또 이제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좀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유지를 하면서 그래도 15,000원, 15,300원 정도에서 또 이렇게 1,000원 정도 상승을 해서 마무리를 했지만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시장이 열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른쪽 이 구간을 이제 17,400원을 찍으러 한번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또다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저렇게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종목의 개별 움직임보다는 약간 증시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서 이 지표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런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밀리면 같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지수가 또 올라가면 같이 좀 올라가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박스권에서 한참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여기서 지켜주면서 17,400원을 올라가 주고 거기서 이제 고점 테스트를 하고 뚫고 나가는 것이죠. 근데 또다시 이제 증시가 하락을 한다면 다시 한번 이 라인을 또 이제 터치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15,000원 부근으로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 하락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이 개선이 되는 그런 시장 상황과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반기와 그 다음 내년으로 갈수록 매출이 점점 증가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분명히 돌파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언제 돌파할 것인지는 좀 이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뭐 내년에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안에는 분명히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당장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은 다음 달이 될지는 확실히 시장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우리는 계속 이제 기회가 오면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이 정도로 좀 살펴보고요.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은 아쉬운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자 수급이고요. 수급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기관 투자자 33만 2천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5만 5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이제 33만 주 매수 중에 금융 투자가 이제 2만 6천 주 매도를 했고요. 투신이 12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가 21만 주를 매수하면서 최근에 매수세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투신은 지금 이틀 연속 10만 주 이상 매수를 하면서 그동안 매도했던 부분을 상당 부분 메워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해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근 수급은 상당히 이제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170만 주씩 이렇게 매수를 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엔 최근 일주일 동안 7거래일 동안은 개인 투자자는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해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 움직이는 주체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그 수급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 매도가 달라질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가의 상승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지표를 이제 거래량으로 이제 살펴보는 것이고 그런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 좀 감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1146만 주, 공매도 잔고가 1146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잔고 자체는 점점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공격적인 그런 공매도가 늘어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치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1일 공매도 거래량은 13만 4천 주 진행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공매도 잔고가 조금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다시 이제 저 인플레이션 지표가 또 늘어났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전에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급증을 하고 이렇게 감소를 하는 그 과정에서 JP모간이 또 공매도를 때리면서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외국인 투자자 특히 JP모간이 최근에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금요일에 또 저 CPI 지표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아졌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때는 또 기계적인 공매도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또 뚝 떨어뜨리고 공매도를 한번 늘리고 또 상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물량을 회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한 20일 동안은 JP모간이 120만 주를 매수할 만큼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 또 월요일에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는 저렇게 뭐 어떤 지표가 좋지 않아서 뭐 금리 상승이 된다라든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물량을 쏟아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은 그 물량을 쏟아낼 때도 예를 들어 이제 30%를 가지고 있을 때 30%를 모두 쏟아내고 30%를 다시 사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요. 30% 중에 해봤자 이제 1, 2% 정도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투자를 할 때 그렇게 우리가 보통은 전체를 움직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렇게 이제 매수 매도를 하거나 주가가 조금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크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차장고는 이제 21만 주 상환이 되어서 2,85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차장고도 뭐 2,800만 주 수준, 2,700만 주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크게 뭐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종목 상세는 외국인 추정 5만 4천 주에서 당일은 3만 주 매도가 되었고요. 열심히 이제 매수를 하다가 조금 이제 매수를 멈춘 모습입니다. 12.55%로 이제 외국인 보율이 증가를 좀 많이 했는데 자, 다음 주에 또 인플레이션 지표가 또 이렇게 높이 나온다라고 했으니 외국인 투자자가 또 어떻게 코스피를 접근을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JP모간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 시장 좀 좋았으면 했는데 지금은 지표가 조금 좋지 않게 나오면서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이 횡보권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시장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도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다 안정화가 되고 결국에는 이 구간을 돌파하고 전고점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올 텐데요. 그 시기가 좀 힘들더라도 멀더라도 조금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템포에 같이 흔들게 되었을 때는 그 시장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식 차트는 다 말씀을 드렸고 수급도 말씀을 드렸고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체코 원전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체코가 이제 한국과 미국, 프랑스 대상으로 이제 원전 원전 입찰을 준비를 하고 있죠. 두코바니 원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CEZ가 이제 2주부터 추가 설명 절차를 돌입을 하고
일정보다 이제 한 달 이상 빨리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폴란드 원전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폴란드도 그렇고, 이 체코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빠르게 원전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지금 빠르게 자립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탈탄소를 위한 그런 움직임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체코 전력공사죠, CZ가 신규 원전 사업의 제한을 명확히 하는 추가 설명 절차를 한 달 이상 앞당겨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프랑스 EDF와 이제 협의를 해서 5월 초에 추가 설명을 마친 뒤에 9월 중순에 최종 입찰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최종 입찰서를 받는다는 것이 최종 입찰자가 선정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인 제안서를 받고 이제 수정본, 그죠? 수정을 해서 이제 최종 입찰서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 참여 기관들에게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5월이고요. 자, 그래서 CEZ는 작년 11월에 입찰서를 받았었는데 4월부터 이제 추가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지금 이제 3월부터 5월까지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완벽한 최종 입찰서를 만들도록 충분한 이제 시간을 주고 그리고 이제 2024년 최종 사업자를 선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낙찰자는 체코 두코바니 1200메가트급 가압 경소령 원전 한 기를 공급하고 2029년에 건설 착수를 하기 때문에 2024년 정도에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빠르면 이제 2023년 말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선정이 된 사업자는 이제 체코에 추가로 2기에서 이제 4기를 또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테멜린 원전이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수주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체코는 지금 이제 3월부터 5월까지 최종 입찰 제안을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 원전 핵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미국이 내달, 그죠? 다음 달이죠. 실증 연구를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구는 다 되었고 실증을 위한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안전 처리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핵 용량이 꽉 차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계속 이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고요. 건식 저장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저장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대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기술은 핵 폐기물 질량을 그리고 부피를 확 줄여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 연료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파이로 SFR 원천 기술을 이제 주목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자력 연구소와 미국 아이다호 연구소와 이렇게 4달 상용화 전 논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그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것은 이제 핵 폐기물에 대한 후처리죠. 근데 이제 그 후처리 같은 경우는 사실 핵 보유국을 제외하고는 후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처리를 했을 때 이 플루토늄이죠. 핵 개발을 위한 그런 플루토늄이 분리되어 나올 수 있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국제적으로 좀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이렇게 또 이제 우리나라가 같이 협력을 해서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지금 이제 미국과 협력을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승인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내부의 연구시설 확대 그리고 스케일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이제 다다음 달이네요. 4월 달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협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거기서 이제 원자력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그런 소송전을 중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파이로 프로세싱과 같은 또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방법을 또 협력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를 잘 풀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달이죠. 그때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내용이 나온 만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좋은 소식이 나올 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또 이렇게 루마니아 총리와 회동을 하면서 SMR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아이다호주에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루마니아에도 일찌감치 이제 SMR 공급을 위한 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도 그렇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SMR 시장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기자재 공급 규모가 점점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년간 연평균 1조 규모 이상의 그런 기자재 공급을 할 것이라는 것이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천천히 우리가 그 성장하는 시장과 그 기업을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이 두산 그룹 자체가 지금 밥캣 에너빌리티, 그리고 지금 이제 두산 테스나죠. 테스나도 이렇게 매입을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전체가 지금 이제 수소 분야도 그렇고 원전 분야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 시장이 다시 좋아졌을 때 매출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두산 전체 실적으로 2020년 기준 11조였지만 2022년으로 갔을 때 17조까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세대 사업인 협동 로봇과 수소 드론도 이제 기대가 되면서 앞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두산 그룹 전체의 실적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테마가 그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했을 때도 전체 테마가 올라갔던 만큼 두산 그룹 전체가 지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번 믿고 기다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두산 그룹 전체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동안 이제 주주들이나 그런 블록딜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을 뻗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자력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정부 지원 정책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렇게 손을 예고 없이 뻗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스스로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유상증자를 참여하더라도 이제 단가를 낮춰 놓았기 때문에 그 낮은 가격으로 매수했던 그 이제 주식들을 이제 보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